네, 2022년 6월 5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8발 기습 발사 계속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린 NSC, 좀 이상한 NSC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치킨 게임. 치킨 게임이 뭔지는 아시죠? 겁쟁이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인데 윤석열 겁먹었나? 미국 찾지 말고 우리 군을 믿고 의심하며 그리고 부려라. 네. 지금 차츰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오늘 북한이 미사일 쏜 거는 아주 악질적인 도발입니다. 제가 먼저 방송에서 북한이 이번에 쏜 곳은 투샷 원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은 각기 다른 지점에서 4군데 지점에서 표적을 향해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 4군데에서 각각 2발씩 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이 혹시 빗나갈 경우에 대비해서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2발을 쏜 겁니다. 그리고 TOT 사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머 타겟. 이게 뭐냐? 각기 다른 위치에서 먼 거리에서는 먼저 쏘고요. 짧은 거리에서는 조금 늦게 쏩니다. 그리고 정해놓은 표적에 동시에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첫 발에. 첫 번째 떨어질 때. 그래서 전멸을 시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북한의 이번에 미사일 도발은 아주 악질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총력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하게 되면 어떤 건지 확실하게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며 한미 동맹으로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초장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기싸움이 아닙니다. 윤석열 길들이기가 아니라 거의 주먹싸움 수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심기일전하시고 치열한 전쟁에 대비하십시오. 자, 희한한 NSC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오전 9시 좀 넘어서 있었죠. 그러니까 해가 다 중천에 뜬 다음이고 그리고 오늘이 환경의 날인가 그래서 윤 대통령은 영부인과 함께 한강에 나가서 쓰레기 줍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보고가 있어서 즉각적으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돌아오셨습니다. NSC도 소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분명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북한의 도발이 심각했으니까. 근데 대통령이 아니고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재했다라고 지금 도하 보도는 나옵니다. 사건이 얼마나 유증했으면 NSC 상임위원회를 무려 80분간 1시간 20분 거의 1시간 반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여는 도중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를 했다라고 하다가 안 했다라고 말을 바꾸려니까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김성한 실장이 주재해서 NSC를 여는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NSC가 열리고 있는 용산 지하방카로 와서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게 참석이고 본인이 주재한 거지.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긴장하고 북한 처지에서는 아, 윤석열 우리한테 겁먹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서 조금 달리 표현해서 정부가 밝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벙커로 내려간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상비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 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 억제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 요 짧은 한 문장에서 한미 미사일 방어 훈련, 한미 확장 억제, 연합 방위 태세도 결국은 한미니까 한미란 단어가 2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3번 쓰였습니다. 철저하게 미국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60만 대군 허수아비 군대 아닙니다. 우리 군대가 가끔 약한 모습 보이지만 강군으로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용장지하 무약졸이란 말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용장이 아니죠. 겁쟁이 장수죠. 통수권자 치고. 그런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은 아무리 용맹해도 약졸이 됩니다. 저도 신문사 생활 쭉 하면서 유능한 데스크가 있을 때는 제 자신이 칼춤을 출 수 있지만 겁쟁이 데스크 있으면 답답해요. 뭐라고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신중하게 하자 그러는 건 다 겁먹었다는 말에 거짓말이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만 약 9일에 한 번씩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 전문가, 미사일 전문가도 아닌데 북한이 올해 9일에 한 번씩 미사일 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합참이 갖다준 정보죠. 그리고 이런 정보를 듣는 순간에 숨이 턱 막힐 겁니다. 하나마나 한 지시를, 문재인도 할 수 있는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도 했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겁을 먹었다. 합참이 윤 대통령 길들일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을 윤 대통령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형태로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하는 것은 정부 임기초 안보 태세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 정말로 이렇게 보십니까? 이 정부 초, 임기 초 안보 태세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은요, 합참하고 우리 안보실 관계자들이 대통령 놀리지 마시라고 해석해 준 겁니다. 북한이 김정은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했냐고. 그걸 알아야죠. 이걸 믿었다고 하면은 윤 대통령은 지금 판단 미스를 하고 있는 거고, 누군가한테, 부하한테 속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미사일 방어 훈련, 한미 확장 억제 이걸 한다. 미국한테 매달려라. 네. 책임전 가죠,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북한이 도발하면 한국군 합참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게 원칙이지. 왜 자꾸 미국을 들먹거려? 그러면서 저 북한이 강한적인 것처럼 해가지고 대통령이 합참 말을 들으면서 결국은 자기네 공간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북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참이나 군이 존재하는 이유도 있죠. 저는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정원과 군이 반통일 세력이 아닌가. 통일하게 되면 과정에서 자기들이 희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위협 크다라고 해놓고 북한이 하고 막 싸워야 된다는 것처럼 해놓고 막상 그런 상황에 가게 되면 북한이 뭐 어떻고 미국이 해야 되고 뭐 하면서 위험하다 하면서 싹 빠집니다. 전력 증강으로 돌아섭니다. 이런 모습 있는 거에 속지 말자는 게 저는 아주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런 모습이 지금 NSC 열린 거 하며 합참이 대통령 교육시키는 거 보면 그런 점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을 속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NSC에서 뭐가 논의됐나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참석자들은 정부 임기 초 안보 태세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 아까 윤 대통령 페이스북에 썼던 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윤 대통령이 직접 페이스북에 썼다고 보세요. 안보리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규탄. 네, 북한이 유도탄 쏘면 우리는 규탄을 쏜다. 문재인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으로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라. 네, 이건 문재인도 하던 말입니다. 윤석열의 NSC는 달라야 하는데, 제가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한 안보팀을 보면서 참 순한 사람들, 미국 연합 위주로 가는 사람들. 참 제가 문제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죠. 너무 착한 사람들. 한판 붙자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 물론 붙는다고 해서 매번 붙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총알이 날아가기 전까지 기싸움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미리 숙이는 사람들. 이 정치학에서 치킨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레일이 있는 기차나 레일을 달리죠. 마주보고 정면으로 달리는 겁니다.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줘요. 먼저 빠져나가면 이쪽이 박아도 얘네가 죽는 게 알면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치기 싫어 빠져나가면 이 사람이 지는 거죠. 북한은 항상 치킨 게임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이기는데, 치킨 게임에 쉽게 질 수 있는 사람들을 외교안보 수장으로 뽑지 않았느냐. 저는 계속 그 점이 지금 염려인 겁니다. 북한이 하는 건 치킨 게임으로 전쟁 나면 자기네 지죠. 근데 한번 붙어보자고 확 덤비면 힘 있는 사람들 피해서 길을 꺾고 우세를 잡는 것. 두 번째, 자기네가 유리한 게임을 합니다. 자, 제가 농구를 잘해요. 상대는 브라질이야. 브라질하고 붙을 때 농구를 하자는 거예요. 축구는 절대로 안 하지. 그래서 항상 그 게임을 선택하는 겁니다. 북한이 잘하는 게. 반대로 우리도 북한 상대할 때 우리가 잘하는 게임으로 해서 이겨서 기를 죽여야 되는데 우린 그걸 잘 못해요. 문재인 정부는 질질 끌려갔고 윤 정부는 끌려가지 말고 우리 무대를 끌고 와서 우리 박살 내라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북한이 강한 핵미사일을 얻고 위협을 강화하는 치킨 게임 플러스 운동장을 선택했죠. 기온 운동장을 선택하는 순간에 벌써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NSC 희한하게 열고 난 다음에 관계자들, NSC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중간에 내려와서 보고받고 토론하는 과정을 들으신 다음에 올라갔다. 그럼 참석했고 주재한 거지. 올라갔다고 한 다음에 나머지 상임위원들이 회의를 마무리했다. 그 다음부터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아까 한미 얘기했는데 그 밑에 깔린 얘기를 합니다. 북한 도발이 심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주재해야 되는데 이거 국민이 놀래고 북한이 얕잡아 볼까봐 대통령이 잠깐 보고만 받고 올라간 것처럼 꾸몄다. 그런 얘기를 생략한 거죠. 늘 대통령이 주재하거나 그런 회의만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이 잠깐 내려왔다가 올라가시는 모양으로 바꿨다. 저는 이걸 보게 되면서 우리 합참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겁먹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고 있은 다음에 상세한 설명 없이 오늘 오후 1시 무렵에 합참은 한미, 우리가 아닙니다. 한미입니다. 북 미사일 즉각 탐지, 요격 연합 능력 태세 확인. 요 보도만 나왔어요. 요런 그 제목 같은 보도만 도하 언론에 나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쐈다는 걸 즉각 탐지했고 요격할 수 있는 연합 능력과 그러한 태세를 확인했다. 자, 북한이 동해를 쐈습니다. 각기 다른 네 군데에서 두 발씩 쐈겠죠. 투샷 원 킬. 그 다음에 TOT, 타임 온 타겟 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격을 한 겁니다. 우리 발견했죠. 우리 쪽으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바다로 갔는데. 그럼 그걸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능력을 확인했다? 태세가 돼 있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 KAMD 부대들이 딱 정시에 그 시간에 쏠 준비하고 있었나요? 미국이 먼저 알고 북한이 미사일 쏠 조짐 보인다. 알라트를 걸었으면 와 있었을 겁니다. 사드에 있는 주한미군도 했을 거고 오산과 군산에 있는 미 육군도 했겠죠. 태세도 확인했다. 태세까지 확인했나? 우리 KAMD 거 쏜다고 해서 사드 쏜다고 해서 100% 맞는 것도 확인했나요? 상당히 위험한 얘기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당황했다는 걸 감추기 위한 그런 게 보입니다. 북한이나 어느 나라 미사일을 쐈을 때 100% 잡을지는 미국도 MD도 자신 못합니다. 상당히 막는 건 맞아요. 참고로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걸프전 때 이스라엘 쪽으로 이라크가 쐈을 때 이 패트리어트가 제법 막아냈던 건 맞습니다. 많이 막아냈던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갑자기 UAE하고 이집트 방문했죠. 이집트 갔을 때는 우리 영부인께서 그 당시에 영부인께서 룰루랄라 피라미드 관광도 하시고 그랬죠. 근데 UAE 갔을 때 원래 그 나라의 왕세자를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죠. 왜? 바로 그 몇 시간 전에 예멘 쪽에서 미사일이 날라왔습니다. 이 UAE는 미국제 사드를 산 나라입니다. 그 사드로 막아냈었습니다.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실 청와대는 입도 뻥끗 안 했는데 제가 외신 기사를 통해서 찾아내갖고 처음 설명드린 적이 있죠. 자, 북한이 동해를 쏜 미사일을 우리 사드나 천공2가 막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해봐야 안다는 겁니다. 잘 막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다로 쐈는데 미국에서는 바다로 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에 있는 SM-3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 쪽으로 갔으면 SM-3 쐈겠죠. 근데 동해에 가까운 데 떨어졌으니까 쏠 수도 없는 거고. 준비 태세가 돼 있었는지 안 돼 있었는지. 그리고 주로 미국이 이걸 맞는 거죠. 사드든 SM-3든. 우리 천공투하고 우리 팩2, 팩3는 글쎄 워낙 반경이 짧으니까 한계가 있는데 합참은 다 능력과 돼 있었다고 하니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남습니다. 미국이 발사 정보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 미사일이 충분한 고도로 올라온 다음에야 발견합니다. 이 레이더는 지구는 둥글죠. 그래서 레이더는 직선으로 가니까 북한 쪽이 싹 이렇게 지구 둥글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높은 산에 있어도 또 북한도 높은 산이 있으니까 보이는 곳이 한정이 돼 있죠, 레이더가. 그런데다가 레이더는 24시간 365일 돌리지 못합니다. 그것도 기계인지라 부품도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를 쓰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하루에 6시간은 자야 되잖아요. 꺼야 돼. 저의 레이더의 눈과 귀를 꺼야 되잖아요. 이거 켜놓고 있으면 밤에 잠 못 자면 그 다음에 죽겠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레이더도 너무 뜨거워집니다.
냉각을 해줘야 돼서 끕니다. 끄게 되면 제가 자는 동안에는 우리 집에 문을 세게 잠근다든지 뭐 개라도 키워갖고 다른 사람들이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레이더 믿고 100% 믿으세요? 가끔씩 끄는 게 많습니다. 이게 크로스로 체크되기 때문에 그나마 발견하는 거지. 그리고 북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번에 쐈다면 그건 쭉 날아갔다 떨어지다가 다시 튀 튀어오르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떨어질지 헷갈립니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레이더로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제 일본에 그 MD용 사드 레이더도 배치했습니다. 걔네들 걸로 북한을 쏴주면 걔네들이 먼저 볼 수도 있죠. 그럼 그 정보를 우리한테 줘야 되죠.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재로 매준 게 우리하고 일본 매준 게 지소미아입니다. 지소미아 파기하려고 했던 게 누굽니까? 그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입니다. 파기는 안 했지만 굉장히 추진했었죠. 이러니까 문재인이란 그 주사파 정권은 엉터리라고 제가 계속 사람이야 문 대통령 최고죠. 엉터리입니다. 뭐 아주 상당히 깽판을 쳐놓고 나간 정권이 문재인 정권인데 그 다음 후속 정부인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이 세게 도발하니까 탁 기죽은 모습 보이게 되면은 이것도 위기이다. 북한이 합참에 따르면은 북한이 쏜 오늘 9시 영에 쏜 거는 9시 8분부터 9시 43분까지 한 35분 사이에 평양 순안 순안은 민간 비행장이고 공군 비행장은 미림 비행장 맨날 걔는 열병식 할 때 부대에 있다 나오는 순안 비행에서 쐈고 평남 개천에도 아마 비행장이 있을 겁니다. 되게 비행장이 있습니다. 평북 동창리는 우리로 얘기하면은 우리 우주 발사체 이 6월 15일 날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누리호 2차 발사합니다. 그거 어디서 합니까? 나로도에서 하죠. 나로도 같은 데가 동창리입니다. 거기는 민간 발사체를 쏴야 되는데 걔들이 얘기하는 뭐 은하 시리즈를 쏴야 되는데 거기서 쐈어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거길 때리면 인민군이 아닌 민간 시설을 때리라는 얘기죠. 순안 비행장도 민간 비행장이고. 그다음에 한경남도 함흥 일대도 비행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순안, 개천, 동창리, 함흥에서 쐈습니다. 각기 다른 표적은 한 군데였던 것 같은데 두 군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멀린 데는 먼저 쏘고 가까운 데는 늦게 쏘고 함흥은 제일 늦게 쐈겠죠. 같은 시간에 떨어지게 하고 정확하게 맞추게. 그래서 지금 대북 3호 추진에 하나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밝혔죠. 북한이 뭘 쐈는지 밝힌다고 했는데 이스칸데르 쐈는지 안 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이 방송 나갈 때쯤은 나올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북한은 투샷 쏴서 한 번에 표적 때리는 투샷 원킬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격에서 탁 쏴서 적을 죽였어요. 쓰러졌습니다. 시신일 수 있는데 또 한 번 쏴. 확실히 죽이는 거지. 이게 확인 사살입니다. 투샷은 확인 사살을 한 겁니다. TOT, 타임 온 타겟. 표적에 동시에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멀리서는 먼저 쏘고 가까이선 늦게 쏴갖고 동시에 떨어지게. 그러면 여기 MD가 있고 KAMD가 있어도 떨어질 때는 동시에 여러 군데서 방향 틀리게 날라오니까 못 막는 거죠. MD는 물론 KMD는 당연히 무력화될 겁니다. 현재 합참 발표에 따르면 이들의 비행거리는 짧은 거는 110km, 먼 것은 670. 그건 뭐 동창리에서 날라온 거겠지. 고도는 25에서 90. 다 날라. 멀리서 온 놈, 가까이서 온 놈, 높이 떠서 온 놈, 낮게 떠서 온 놈, 마하 3에서 6. 네, 이거는 미국의 MD는 물론 대한민국 KMD는 완전히 이걸 농락당하는 겁니다. 네, 북한은 실전 연습을 한 겁니다. 이렇게 북한이 발사한 후 원인철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사령관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회의를 했답니다. 야, 저는 이제 원인철 씨가 합참의장 바뀌었나 그랬더니 아직 합참의장 교대를 안 했습니다. 후임 합참의장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하고 있는 육사 42기 일반대학 82학번이죠. 김승겸 대장을 임명했는데 아직 두 분이 교체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원인철 이분은 이제 공군인데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지난번 5월 말에 김승겸 씨를 차기 합참의장 지명했으니까 본인도 나갈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6월 2일 날 이분의 아드님이 공사 나와서 공군 소령입니다. 두 사람이 부자지간이 27년 선후배입니다. 그래서 6월 2일 날 이 아들이 F-15K를 모는데 편대장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고별 비행을 했습니다. 공군은 항상 이렇게 전역하는 날까지 조종사들은 일정 시간 조종 연습을 합니다. 그 마지막 비행을 아들과 했습니다. 이렇게
퇴역 준비하고 있다가 아직 퇴역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대응하게 된 거죠. 이러한 분위기도 우리 군에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좀 느슨하게 있다가 당황했다는 얘기죠. 자, 저는 지금 북한의 도발이 상당히 악질적이라서 완전히 우리를 한 방에 작살내는 사격 연습을 한 거라서 합참이 겁을 먹었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인들은요, 회피합니다. 군인들도 사람입니다. 훈련할 때야 천하무적거리지만 실제로 실탄 딱 타고 나가서 옆에 병사 쓰러지고, 이번에 뭐 이근 UDT 전 대위도 우크라이나 몇 달 갔다 왔지 않습니까? 본인이 다쳐서 왔지만 옆에서 누가 팍 죽을 땐 놀랬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겁먹죠. 그래서 전쟁들은 막상 전쟁에 투입되면 그들은 전쟁이 뭔지 알기 때문에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피합니다. 이건 전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고대의 전쟁을 보게 되면요, 전쟁을 우리가 일으킬 때, 방어전을 할 때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누군지 싸우고 군인들 스스로가 싸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무기가 있으니까 오히려 싸우기 좋죠. 우리는 도망가기 바쁘고. 근데 쳐들어가거나 선제 타격하거나 뭐 방어하러 가라 그러면 군인들은 전쟁을 아니까 회피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총지휘하는 건 항상 무관이 아니고 문관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역사상 고려 때 명장하로 꼽히는 강감찬, 문신입니다. 윤관, 여진정벌했던 문신입니다. 권율 장군, 문신입니다. 무관으로서 잘 싸웠던 사람은 이순신 정도밖에 없습니다. 무관들은 대개 지략이 딸리고 해갖고 실패를 하는데, 실패한 무관의 유명한 사람이 원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전쟁에서 위대한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문신입니다. 문신이 군작전에 이해를 못하니까 두려움이 없거나 임금의 강압 때문에 돌격해서, 그래서 이제 문관들이 죽어라고 싸워서 이기는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도 civilian control, 밀리터리는 시민이 통제하라. 시민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 최고사령관은 민간인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을 총지휘하는 최고사령관, 대통령 제외하면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하는 겁니다. 이 군인 출신 대통령이나 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을 아니까 회피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국방부 장관 문면을 요구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종섭 씨, 육사 나오신 사람을 3스타 출신을 장관에 임명했죠. 그러면 장관도 회피합니다. 합참하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하시면서 군을 의심하십시오, 윤 대통령은. 그리고 팍 프레셔를 가하면요, 그 사람들도 방법을 찾습니다. 자신 있으면 한다 그럴 때 그때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는지 안 하는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제가 윤 대통령 계속 전방부대 시찰하고 모든 부대 가라 그랬는데, 그게 확인하고 의심하고 확인하고 밀어주는 겁니다. 의심하고. 네. 북한이 올해 1월 달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었습니다. 700km를 날아가서 표적 명중했다고 북한이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1월 6일 보도했죠. 작년에 처음 시험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뭔가 하면요, 북한 발사를 보게 되면 미사일은 발사 후 분리되어 극초음 어쩌고저쩌고해서 목표 광해각으로 120km를 측면 기동하여 떴다가 촤 가라앉아서 수면에 붙어갔다는 얘기죠. 700km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하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북한은요, 그전까지 노동이나 대포동은요, 그냥 쏘는 거였어요. 표적 맞춤을 생각 안 했는데, 요즘 단거리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완사는 표적을 동해에 있는 섬을 탁탁 맞추는 걸로 갑니다. 거기 맞추면은 용산을 맞추겠다는 거고, 서울의 핵심부를 때리겠다는 거고, 계룡대를 한 방에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최근 보게 되면 계속, 과거에는 바다로 쐈는데 이번에는 북한 빵 쏴서 내륙을 관통해서 바다로 떨어지게 합니다. 잘못하면, 지난번 잘못해서 화성 17형인가 12형 쐈을 때 폭파했고 평양 시내에 파편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시천처럼 쏘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정확하게 맞춰. 몇 개 주요시 넘겨봐. 네. 극초음속 미사일로 정확한 타격. 이번에도 단거리 미사일 동원해서 정확한 타격 실험을 한 겁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거는, 합참은 이 설명을 안 할 겁니다. 국민들이 놀랄까봐. 자, 이 정도라면은요, 우리 국가안보실하고 국방부하고 행정안전부는 솔직히 인정을 하면서, 설명을 국민들한테 하면서,
자, 우리 국민들이 총력왕보로 가야 되겠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떨어지면 국민이 희생될 수 있으니, 그리고 그게 날라오는 시간이 있고 발사 준비할 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민방공 훈련을 다시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였으면 즉각 방공호 내지는 지하철로 대피하는 훈련을 하고 비닐 마스크 쓰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모든 건물의 지하실, 지하 차고에는 핵이 터져도 견딜 수 있는 핵방공호를 짓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각 가정에서 알아서 식량도 조금 준비할 거고,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지금 저희 집만 해도 뭐 바로 마트 가서 싱싱한 거 사다 먹지, 냉장고에 뭐 맛있거나 갖다 놓지 뭐 합니까? 근데 옛날에는 저희 집에도 아버지랑 같이 살 때는 쌀 한 대가마 싸놓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너무 지금 우리가 무방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이 실전 연습을 했다. 우리 KAMD를 돌파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정밀 타격 연습을 하고 있다. 북한은 이렇게 나오는 이상 가만히 안 있는다. 이 핵실험하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딱 우리 쪽으로 조준할 겁니다. 그때 또 한미 찾을 겁니까? 핵실험 하겠다는 얘기죠. 네. 이런 상황인 걸 제가 이렇게 브리핑 드린 거는, 저는 지금 우리 합참에 있는 사람들만큼 모든 정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를 제가 구하는 거고, 저도 이리저리 듣고는 있지만 그 취재원을 말하면 또 추적이 들어가서 그 사람 다치니까 그건 이제 끊어내고, 공개된 정보만 설명드린 건데 악질적인 도발을 했고, 합참과 안보실은 대통령한테 설명을 했겠지만은 뭔가 톤 다운 시켜서 지금 대응하고 있고, 아니면 윤 대통령이 겁먹었거나 합참이 걸먹은 증세라. 따라서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합참 이하 모든 군을 의심하고 믿고 부려라. 세게 부려라. 전군을 시찰을 해라. 정보사 37 부대, 국정원 다 기습 방문해서 확인을 하십시오.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민방공 훈련, 핵방공호 짓도록 그런 행안부와 같이 협의해서 NSC를 제대로 가동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뛰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 퍼펙트 스톰이 옵니다. 다행히 민주당 세력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겨서 다행입니다. 민주당이 또 이겨놨으면 또 어려울 텐데, 우리 운 좋은 윤 대통령께서 한안 돌파했으니 이제 진짜 김정은 잡으러 갑시다. 저것도 허점이 많은 인간이니까 가능합니다. 김정은이가 놀래서 경호를 강화하도록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방법이 있죠. 북한이 미사일 시험 또 못하도록, 핵실험 한다고 할 때 뭐가 하나 꽝 터져서 북한이 핵실험을 연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하십시오. 우리 국정원 할 사람들 많습니다. 문제는 프레셔를 가하는 대통령의 능력입니다. 제 이정훈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